IMF는 동남아에서 터집니다, 사실은. 네, 그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부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글쎄요, 오늘 이상하네요. 네. 마력 때문인가? 마력 TPR입니다. 네.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찾아오게 된 이유는요. 선생님께서 예전 영상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상. 5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향후 2, 3개월 뒤에는 네. 금리가 인상. 오를 것이다.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6월 2일인데요. 네. 한 5일 전이죠. 네. 5월 28일에 네. 실제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이상한데요? 정말로 2.5%로 5월 달은 동결이 됐어요. 말씀해 주신 게 맞았는데요. 지금 근데 한국은행에서 네. 7월 달이죠. 네.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금리 인상이 또 될 것으로 혹시 보이실까요? 네, 금리 이상합니다. 7월달부터는. 왜냐면 9월부터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제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안전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는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지만 네. 그 회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이 빚을 줄여야 되고 은행의 안전 건전성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출을 줄 수밖에 없고 아마 대출 거절되는 곳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행 건전성 때문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이 건재해야 금융이 건전하다. 그런 논리죠. 정말 은행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죠. 이윤을 취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은행주는 오를 수 있다는 말. 은행주가 돈잔치를 하겠죠. 금리 올라가면 일단은 네. 그죠? 은행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을 막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차 1금융도 뭐 대출 막는다 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잔금 대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리가 오르면 좀 우실 만한 분들이 또 존재하시죠. 그렇죠. 부동산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슬플 수도 있죠. 그래서 연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까지 그죠 다주택자 해결한다고 집파라고 했었는데 지금 안 파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복성일 수도 있겠지만 보복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내립니까? 그죠? 네. 미국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 올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버티다가 금리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미국이 버티다가 오른다 하셨는데 네. 버틴다고 하시면 미국도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금융과 그리고 모든 자산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실을 막기 위해서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매가 나오거나 파산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부실 채권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국인 그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 빌려주는 데가 일본이에요. 네. 근데 일본이 3%에 빌려주다가 5% 하겠대.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 만약에 뭐 5%를 올렸어요. 그럼 5%에 빌려오면 2%를 추가해서 빌려주는 거잖아. 돈장사 할 거면요.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일본이 미국만 채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저금리로 갔다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금리가 올려서,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올리는 바람에 IMF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채권 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힘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채권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실 채권이 많거나 아니면 일본에다가 그 채무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흥부국, 인도네시아나 동남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제2의 IMF는 동남아에서 터집니다, 사실은. 네, 그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부국입니다. 그래서 채무국이 아니고 채권국이에요, 채권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 빌려주는 국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집약적 투자를 했을 것이고요. 베트남에 회수 들어갈 겁니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당했던 짓을 베트남이나 신흥국에 가서 할 겁니다. 저희가 반대로 반대로 그 짓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이런 버블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라앉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베트남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내가 실방 때 했었는데요. 그렇죠. 베트남이 어떠냐면 지금 성금 10%만 받고 자동차도 빌려주고요. 집도 빌려줍니다. 10% 자금 받고요. 나머지는 다 할부예요. 근데 그 금리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했던 겁니다. 예전에 IMF 때. 우리가 그때 신흥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날아갔죠.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유럽도 지금 위험합니다. 유럽도요? 네, 위험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그 영국 지금 금리 올리잖아요, 또. 그죠? 영국 금리 올리면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때 항상 그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케리 지수가 올라가거나 영국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 파운드화가 부실화되면 부도가 나죠. 네. 영국이 걸쳐져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식민지 국가를 갖고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됐던 식민지 국가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EU에서 탈퇴했죠. 그래서 파운드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활성화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 채무를 떠안기엔 너무 힘드니까 브릭스 하여튼 어찌됐건 그 파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계속 말씀하신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올리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득 볼 사람들은 확실한 이득을 보고.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자, 금리가 낮을 때는 너도 나도 빌려주고 신용카드도 안 바랍니다. 그죠? 그죠.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빌려가라고 은행에 전화를 하는 형국이죠. 근데 금리가 높을 때는 어때요? 돈 갚으라고 전화 옵니다. 그렇죠. 그런 금리인 거죠. 그래서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통화량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 없이 물가만 올라갈 경우에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지만 돈의 네.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고. 돈의 가치보다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자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1%대 빌려와서 3%나 7%에 해도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6%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은행 장사가 쉬워지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요. 만약에 일본에서 차익을 빌려왔다고 생각을 하면 일본이 3%대 금리대가 아니고 1%였다가 3%를 올려버리면은 차익이 5%에 팔 수 있는 거를 4%의 마진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게 올라가 버리면 3%대로 올라가 버리면 2%밖에 마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 갚거나 부실한 채권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이자 놀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에는 꼭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제한금리라는 게 생기죠. 대출금리도 제한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프로 이상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금리가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 회수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7월달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언을 사실 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주식시장 사실 주식을 하시는 우리 만보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더 걱정을 하실 그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좀 지금 아마 부동산으로 빠졌던 자금 자체 중단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자본이 재투자돼서 부동산을 빠질 돈이 지금 증시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파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국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투자하는 게 자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가 폭등이 많고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놀이 하러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이자가 올라가면은 자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한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면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제조를 해서 대파능 쪽으로 갔겠지만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언했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한 7월 중순쯤에 한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한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영감하고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